I view as a secret sauce, which is non-hardware. And that's why more and more, I think investors are starting to understand this is not an auto company. It's disruptive tech. I believe it deserves that multiple.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서학개미 형들이 테슬라를 손절치고 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천만원 손절을 했다. 정말로 너무나도 열받는다라는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손절치고 나면 그 기업이 좋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평범한 자동차 회사라고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전기차뿐만 아닙니다. 2차 전지까지 수많은 개미분들께서는 팔아야 될지 버텨야 될지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개미분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역할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론의 말을 믿고 전기차 투자를 그만둬야 될까요?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까지 지금은 매도를 치고 파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매크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하기 전에 많은 급락들이 있었고 나스닥이 망한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이러한 풍파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주가랑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질 때 모았던 분들은 항상 그 보답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테슬라를 모아갈 때가 아닐까? 200달러 중반대에서 2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지금 비판 여론은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한다라면 마진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가격 인상을 하고 있죠. 이것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첫 번째 신호가 아닐까. 결국 가격 인상과 함께 테슬라 주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언론 매체에서는 레거시와 테슬라를 묶어서 전기차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포드 GM 같은 기업은 전기차에서 손실이 워낙 크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기가 팩토리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외부 요인, 페이퍼워크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스피드가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GM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주가가 마이너스 25%, 전혀 발전이 되는 모습이 없고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전환으로 완벽하게 실패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닛산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를 할 거라고는 말하지만 결국 정확하게 언제 양산차를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플랜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테크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타겟이 되는 차량이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 Y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모델 3의 새로운 버전 RWD는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부터 딜리버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델 3 판매량에 부스터가 붙는다라면 4분기 실적 때 충분히 좋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모델 3 새로운 버전에 대한 리뷰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테슬라 모델 3의 광고 홍보 효과를 나타내면서 판매량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델 3의 플래드 버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내년 1분기에 릴리즈가 될 것이고 듀얼 모터로 700마력 이상의 엄청난 스포츠카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전략은 모델 3Y로 계속되는 높은 전기차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AI 투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매출을 당연하게도 노리겠죠.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슈퍼차저 어디에 설치할지 투표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슈퍼차저의 대수는 더욱더 빨리 늘어날 것이고 현금을 많이 가진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유리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16개의 슈퍼차저가 새롭게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일런 형께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계속되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아무래도 제조업체는 인건비가 싼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 중에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현재 사이버 트럭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줄 만한 요소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7대장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그 기업을 욕할 필요도 없고 남을 비판할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웨이모랑 우버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죠. 결국 아직까지는 테스트 개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로보택시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 역시나 차량 공유 업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기차와 로보택시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테슬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테슬라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NHS 계약건이 이제 정말로 가까워졌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EMS라는 곳에서 NHS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합병을 했죠. EMS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팔란티어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에서 EMS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와 NHS 계약에 딜레이가 나온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EMIS에서 NHS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현재 담당하고 있죠. 그만큼 팔란티어 주주분들에게 NHS 건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계약건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애태우는 것은 역시나 어닝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3분기 어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3분기 실적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S&P 500 편입 가능성이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사실 팔란티어에게 S&P 500 편입은 엄청난 대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팔란티어를 베어리시하게 보는 입장들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올해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선 팔란티어를 불케이스를 보시는 분들은 플랫폼 자체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데이터가 팔란티어에게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커머셜 고객 상승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리시한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역시나 나라와 기업을 가린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팔란티어 주가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들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계속되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뚫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AI 부분이 아닙니까? 결국 팔란티어가 있는 섹터는 돈이 들어오는 섹터에서 현재 팔란티어가 있다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피터 틀 형은 계속해서 로비 활동을 이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현재 의료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대기 시간, 관리 시간 등이 단축이 되고 있고 모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헬스케어 부분만 먹더라도 엄청난 매출 예상치가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페라리 같은 제조업 업체들도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크게 커머셜 분야에서 헬스케어와 제조업체만 팔란티어가 노리고 들어간다라면 향후 엄청난 매출 상승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상승은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팔란티어에게 중요한 것은 영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정확하게 팔란티어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계속되는 AI 데이터 섹터에서 넘버원인 것을 증명해낸다라면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our goal always has been, just like we've started our second manufacturing plant or first international plant in King Abdullah Economic City to assemble vehicles. In the future, we are going to convert that into a full assembly plant.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경영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경영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크죠. 계속되는 생산 목표치 하향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시드의 경영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일까? 결국 수요를 올리고 판매량을 올려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루시드 에어 차량이 최고의 전기차다, 월드 베스트 세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현재 루시드의 쿼터 마일은 9초 이내로 끊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판매를 상승시켜 주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요. 전화기를 보면 전화기 기술력을 굉장히 높인다라며 전화가 잘 터지고 안 끊기고 빨리 되고 품질이 높으면 전화기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화기 기술력을 높인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주가 폭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전화기 품질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미래 기대치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폭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대의 흐름은 어떨까요? 중국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자동차 기업인 지리자동차와 자율주행 테크 기업인 바이두랑 함께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죠.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고 그들은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원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증명이 돼야지 주가가 기본적으로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랑 파트너십이 돼야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부과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벤츠 세단을 몰고 있는 수요층을 루시드로 오게 만들려면 결국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완벽함을 보여줘야지, 차별점을 보여줘야지 근본적으로 판매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동차와 컴퓨터와 핸드폰이 연결되는 시대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플만 잡을 수만 있다라면 루시드 에어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판매량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렇다면 루시드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찾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이 될 수가 있을까? 결국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루시드의 운명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루시드는 사우디에서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시장이 전기차 전환율이 꽤나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전기차 수요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중동 지역이 중국만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을 것일까?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에서는 공급망 부분을 로컬화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사우디 공장에서의 제조 단가가 떨어져야지 중동 시장을 비롯한 수출에서 승부를 얻어내지 않을까요?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자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차 한 대 판매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차 한 대당 광고비가 100만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죠.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루시드에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소식은 폭스바겐의 포르쉐 마칸 전기차 출시가 2025년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비티 출시 이후로 조금 더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마칸 수요자가 포르쉐로 가지 않고 루시드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